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인천공항 소송 데이터를 통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데이터 수치 회복세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 11월과 관련된 인천공항 데이터를 보고 가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아요. 이야기는 많은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좋다는 건 명백한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좀 깊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이 항공주 중에서도 어떤 쪽이 먼저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순 같은 경우는 뭐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이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로 접근을 해도 되는지 그 정도까지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11월 기준으로 총 운항 같은 경우는 18,910회였어요. 근데 단순히 이 수치가 높다 낮다를 비교하는 점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019년 11월 대비해서 59.5% 정도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현재 총 운항 같은 경우는 약 60%대 정도 회복을 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국제선 여객기 운항은 13,422회였습니다. 동일하게 2019년 11월 대비해서 46.9%가 회복을 했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리오프닝 첫 번째 단계에서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국토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 회복을 내세웠고 그 3단계 부분이 이제 11월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얘기한 수치만큼은 아직 뚜렷하게 이 부분이 뭐 국제선 여객기 운항으로는 좀 부족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노선이 개방되었고 북미 그다음에 중국까지 열린다고 하면은 예상했던 데이터 정도로는 가볍게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수치까지는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항공 기준으로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제일 높은 데이터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비록 증자의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은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을 회복되는 구간 안에서는 레버리지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증자를 단행한 저가항공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증자를 단행하지 않았는데 자본에 대한 이슈가 발생 가능한 기업들, 즉 지금 자본 총계 대비해서 뭐 부채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좀 배제를 하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 구간으로 보면 우리가 노선별로 미주가 78%대, 그다음에 유럽이 54.6%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양주가 41.2%, 동남아가 50.6%, 일본이 73.6%로 구체적으로 미주, 일본 같은 경우가 예상했던 데이터 이상으로 지금 데이터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본 쪽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저가항공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음을 보이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1월 수송객이 94만 명 수준으로 저가항공 중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로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고 미주 일본 노선의 본격 회복세고 여기에서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 구간 안에서 우리가 과거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실제 정책화를 했을 때 거쳐온 단계를 보면 확진자의 증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뭐 병상 같은 경우도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감기약 같은 경우도 빠르게 소진이 됐었고 키트 같은 경우도 부족했어요. 근데 그 관련주들을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미리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한 상황이고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안에서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확진자가 증가를 했을 때 이 수치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다시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한번 선회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 안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쪽 레저, 그다음에 항공, 엔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정 안에서는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실적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실적이 돌아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안에서 그 실적에 훼손이 되는 부분이 본업단에서 외부 요인으로 훼손이 되면 그때는 매수에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실적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서 좀 정책을 내세우다가 한번 틀어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매수의 대응이라는 점을 우리가 11월 인천공항 수선 데이터와 함께 리오프닝에 대한 대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 데이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항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증자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되었고요. 우리가 11월 인천공항 수송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가항공 기준으로 일본 노선에 대한 그 집중도가 높은 저가항공 쪽을 봐야 되고 이 중에서 자본 조달이 마무리된 그러한 기업들 요소를 봐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교집합 안에서 제주항공이 도출이 되고 우리가 11월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 달러 환율 빚, 그다음에 유가를 살펴보더라도 원 달러 환율도 아직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고점이기는 하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 1,450원까지 갔던 원 달러 환율이 한 1,300원, 1,330원 이러한 구간에 있다 보니 예상된 비용만큼 환입의 요소도 존재를 하고 유가 또한 WTI 기준으로 71불 초반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에 다시금 위치했다 보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13,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제주항공 이슈에서도 자세히 녹여드렸지만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와 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흐름들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종목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한 주 이번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가지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 부분이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어떤 수치가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모습이고요. 예상 발표 수치 대비해서 만약에 하회를 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FOMC 발언까지 한 번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발언을 틀어서 얘기를 하면 대려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은 미리 예측하고 주식을 담고 여기에서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수치를 보고 방향성, 미국 시장 반응 보고 거기에 상승을 하면 주가를 따라서 담아도 되고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 그 안에서 좀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전략을 세우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15일까지 금투세 확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금투세는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양도세에 대한 비중 그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될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는 한 주예요.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개별주의 반응이 연속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는 감성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데이트를 한번 또 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주변기기 그리고 의류 브랜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변기기 같은 경우는 연간 예상 매출이 150억 원대예요. 그리고 스노우피크 중심의 브랜드 매출이 80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스노우피크를 중점으로 보냐 하면은 올해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추운 상황 안에서 이 부분이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한 의류 쪽으로
시각이 집중될 수 있고 그런 모멘텀이 실제 4분기 실적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음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내년 브랜드 매출 같은 경우는 연간 1,000억 원대 이상이 예상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접근은 1,81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